반갑습니다. 몰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좀 다양한 루트로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무기술, 뭐 칼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무기술과 관련된 어떤 제대로 수련할 곳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아요. 그게 이제 현직자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이제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이냐면, 그냥 일반인은 잘 없어요. 그냥 일반인은 잘 없고, 제 채널 보면 구독자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무술 사범님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무술의 사범급 정도 또는 사범이거나 사법급 정도 한 10년, 15년 이상 수련하신 분들이고, 아니면 보안업 종사자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반인이라면 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칼리도 좋고요, 대한검도의 검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크라브마가에도 그 무기 디펜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 체육관에 가서 배우세요. 합기도도 너무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단은 어떤 무술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내가 집 근처에 어떤 무술 도장에 가서 계속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그러니까 수련하는 걸 습관을 먼저 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칼리 같은 경우도 집 근처에 어느 칼리 체육관이 있다면 거기 가시면 돼요. 그 뭐 칼리 지도자의 경력 사항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칼리 어느 뭐 소속, 저처럼 무소속도 있지만 대부분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유파에 가셔서 이제 칼리 지도자라면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돼요. 이제 그거는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무술 수련을 아주 오래 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기본적으로 뭐 칼리를 놓고 보자면 칼리의 국내 칼리가 도입이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칼리 지도자들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칼리란 무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서치가 되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이라면 집 근처에 뭐 무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메인으로 잡을 필요는 없댔잖아요. 뭐 주짓수나 유도나 복싱이나 킥복싱 다 좋으니까 스파링이 일단 중심이 되는 무술 하나 하면서 보조 프로그램으로 익혀 두시면 좋다는 거고, 왜냐하면 무기가 들어오는 루트를 알아야지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기술을 메인으로 삼고 싶다면 당연히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스파링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기술을 메인으로 잡고 싶다면 펜싱도 좋고 대한검도의 검도,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그 스파링 노하우라는 건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년 가까이 배운 검도 선생님이 7단 선생님인데, 이분이 검도를 아주 늦게 시작했어요. 이분은 원래 유도 최연소 사범이었어요. 유도 최연소 유도 사범이었는데 아주 늦게 검도에 입문하셨지만 그래도 경력이 35년 차 이상은 되셨어요. 40년 차 가까이. 근데 그분이 배운 선생님한테, 8단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매일 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수련해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20년 차 됐을 때 제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스파링해서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죽도로 뭐 치고받는 걸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이란 건 그런 얘기를 뜻해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거는 스파링 중심 무기술 체계가 아니에요. 펜싱도 일단은 스파링을 기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스파링을 통해서 기술을 전달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공방의 이치를. 그러니까 무기술을 메인으로 하고 싶다면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을 일단 메인으로 잡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일단 있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원래 하던 내 맨손 무술 베이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칼리가 좋죠. 그 다음에 크라브마가도 좋습니다. 크라브마가도
제가 이제 그 KKM인가? KKM 그 구봉근 맞나요?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KKM이라는 그 크라브마가 국내 단체, 거기는 제가 보니까 원래 해외 기존의 이스라엘 크라브마가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본인이 그냥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제 단짝하고 이제 크라브마가 연구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다양한 무술을 같이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KMG 쪽인가? KMG인가? ER,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에 이제 전 과정을 이제 연구 중인데, 그쪽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고, 이제 국내 단체긴 한데, 거기 이제 그분이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나이프 이렇게 스파링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전문가가, 그러니까 숙련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링 숙련치는 스파링 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인들 눈에는 그냥 서로 합을 맞춰가지고 막 빠르게 하는 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 공격자가 공격도 하기 전에 막고 있어, 미리. 아니면 공격자가 사실은 내가 방어자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공격 루트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허공에다 칼질하는데 막고 있어. 그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합을 맞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합을 안 맞추고 스파링 하는 거를 홍보 영상을 올리셨던데, 그거 보니까, 맞아요. 스파링 경험치가 확실히 잡혀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칼리 이제 체육관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막 부산까지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진짜 막 어떤 특정 무술에 사범금을 넘어서서 그 뭐 진짜 그 큰 조직체 어떤 뭐 높은 아니면 뭐 좀 무술로서의 경력이 아주 많은 분들이라서 제가 그냥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뭐 어디에 협회도 좋고 어디 협회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칼리가 국내에 어떻게 도입됐고 국내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양성됐고 유파별로 뭐 무슨 장단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한테 그거를 추천해 주실 때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거는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이제 제 무술 베이스 경력상 봤을 때 칼리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칼리 지도자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스파링 경험치가 많이 녹아져 있는 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무슨 말하면 제 말의 본질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막 말 겉부분만 가지고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노파심에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 기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칼리 해당 지도자분이 무기술 스파링 습득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도나 펜싱,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런 거죠. 필리핀 현지에서 칼리 마스터가 저희 검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짓수 마스터처럼 주짓수 뭐 블랙벨트 그거 있더만요. 그 레드벨트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주짓수 레드벨트가 검도로 치면 한 7, 8단 정도 수련 기간을 요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준점에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 기준점이라면 주짓수도 한 40년, 50년 정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수천 명을 대상으로 스파링 경험치가 녹아져 있는 분. 그 다음에 검도 7, 8단 선생님도 보통 한 40년 가까이 이 사람 저 사람 죽도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스파링 경험치가 녹아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생님을 모시고 필리핀 현지에서 내가 최소 기본적으로 못해도 10년 이상 그분들한테 스파링을 통해서 계속 맞으면서 배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최고죠.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국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칼리 수련 체계가 그런 마스터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마스터가 제가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는 마스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저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칼리의 수련 체계는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리의 수련 체계가 사실은 검도나 펜싱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가 존재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분께 가서 최소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이라는 거 하루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적어도 일주일에 3번, 2번, 3번 이상 한 2-3시간씩 아니면 한두 시간씩 스파링을 통해서 계속 맞으면서 기술 자체를 습득해 나간 분. 10년 정도. 그런 분이 국내 와서 칼리 가르친다? 최고죠. 근데 없어요.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수련 체계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건 안 하느냐는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검도를 아주 오래 했던 사람, 스파링 중심의 무기수를 아주 오래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 기술 체계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펜싱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고요. 스파링 중심의 무술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건 기본 기술이 매우 간단해요. 핵심적이고 간단한 것만 하고 그 좁아요. 기술 체계가 넓을 수가 없어요. 복싱도 마찬가지고 킥복싱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복잡하고 넓을 수가 없어요. 좁아요. 좁은데 대신에 아주 깊죠. 왜냐하면 수십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 단순한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 거기에서 노하우가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라서 좁고 깊어요. 대부분 스파링 중심으로 굳어진 현대 무술 스포츠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칼리는 전통 무술에 가까워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께 최소한 한 10년 정도 스파링을 계속 일주일에 한 3-4번이라도 배우면서 맞으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 최고죠. 근데 없으니까 문제고. 그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검도나 펜싱을 최소한 15년 이상, 10년이나 15년 이상 하신 그 무술 베이스, 그러니까 칼리 지도자분들이, 국내 칼리 지도자분들이 저는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다수가 다른 무술에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국내 칼리 지도자분들이 역량이 해외 웬간한 칼리 지도자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무술 강대국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는 안목도 있고 수준들이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술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는 국내 칼리 지도자분들의 무술 수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베이스로 하는 무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베이스로 하는 무술이 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1순위로 추천하는 건 아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게 제일 최고인데 없으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검도나 펜싱을 10년에서 15년 이상 꾸준하게 수련하신 지도자가 이제 칼리를 가르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공방의 이치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기가 한 개냐, 두 개냐, 기냐, 짧으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공방의 이치란 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공방의 이치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기술의 차이점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도는 이 모션인데 칼리는 이 모션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는데 그거랑 공방의 이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공방의 이치란 건 호흡, 리듬, 박자, 그 다음에 간합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동일해요. 펜싱도 동일하고 검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도 사범들끼리 펜싱 이제 올림픽 대회 열리는 거 보면 와 검도하고 똑같아 이래요. 모션만 틀리지. 공방의 이치란 건 일단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제일 우선순위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력이 없다면 복싱이나 킥복싱 그 다음에 쿠도도 주먹을 많이 쓰니까 손 위주로 타격 스파링 중심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거. 근데 대신에 조건이 선수 출신이면 아무 상관없고 선수 출신이 아니고 저처럼 일반인 생활체육 출신이라면 지도자 출신이라면 최소 제가 볼 땐 15년 이상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복싱하고 킥복싱이 스파링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생각보다. 이건 맨손 스파링이니까 골병 들었잖아요. 무기술도 사실 몽둥이를 휘둘러서 보호장비를 껴도 골병이 드는데 맨손은 더 심하겠죠. 맞죠? 그래서 스파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면 상관이 없는데 선수 출신이 아니라 그냥 저처럼 일반 생활체육 출신, 복싱, 킥복싱 지도자 출신이라면 최소한 15년 이상을 해야 그 스파링 경험치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알겠죠? 쿠도도 마찬가지고. 극진가라데는 발기술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공방의 이치 부분은 아주 잘 구축이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예외. 근데 이제 손기술, 가급적이면 손기술 위주로. 왜냐면 이게 간압이 좀 다르긴 한데 손기술 그 무술, 타격, 스파링 위주의 타격 무술에 대한 공방의 이치가 유사점이 많아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오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 되게 스파링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려요. 차순위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대체로 어떤 자기가 원래 하던 무술의 4번급 이상 되시는 분들 전제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일반인이라면 그냥 집 근처 칼리 가르치는 곳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예, 일단은 무술을 먼저 습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칼리든 아니면 뭐 복싱 체육관이든 킥복싱이든 어디든 다 좋아요.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레벨 기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겠죠. 이런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무술의 베이스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술들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거 있죠. 스파링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을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시연용 무술들이 있죠. 스파링 체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무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무술을 베이스로 했는데 칼리 지도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그래서 칼리 지도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스파링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 레벨에서 일반인들은 당연히 좋죠.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런 곳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기준점에서는 별로 추천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칼리가 국내 도입됐을 때는 단기 집체식으로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생한테 배워서 꾸준히 가서 배운다 한들 이 수련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검도나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처럼 스파링을 중심으로 해서 스파링에서 어떤 기술 전수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분들은 스파링 경험치를 어떻게 쌓았냐면, 대다수가 자기가 제자들 이제 보호장비 씌우고 자기도 보호장비 씌워서 스파링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은 거예요. 그렇게 10년 해도 훌륭하죠. 훌륭한데 공방의 이치란 건 그런 식으로 전수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짓수를 영상이나 아니면 주짓수 기술을 내가 단기 집체식으로 배웠어요. 한 15가지의 기술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는 내가 이제 단기 집체식으로 그렇게 배워와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스파링을 해보면서 경험치를 10년 쌓은 분하고, 내가 아주 다양한 사람을 스파링을 통해서, 주짓수 스파링을 통해서 이제 뭐 블랙벨트 한 10년, 15년 차, 아마 20년 차 정도 된 선생님 밑에 가서 내가 10년 차 이상 그 선생님하고 계속 스파링을 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배워서 가르치는 분들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은 전자는 본인이 그 스파링을 통한 공방의 이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스파링 공방의 이치를 수련하신 선생한테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제자들 놓고 자기가 가르치면서 스스로 체득해 나간 거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해요. 가르칠 때요. 이거는 그 무술 지도자의 스파링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전자 후자라도 주짓수에서 뭔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정말 천재들은. 근데 그건 예외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제가 그런 곳에서 배우다 오신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 이제 한 몇 년 배우다 오신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 공방의 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방의 이치가 전혀 안 잡혀 있고 좀 감각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요. 감각에 의존한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그 무기술 스파링에 있어서 유의사항들, 그 다음에 전략들, 그 다음에 공방의 이치들이 몰라요. 네.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요, 거의. 대신에 이제 아주 감각적으로 뭔가는 잘하죠. 네. 그러니까 스파링 능력치가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방의 이치를 제대로 전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훈련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점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일반인 분들이라면 아무 때나 다 좋아요. 칼리 체육관들 아무 데나 다 가세요. 좋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추천 안 합니다. 추천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천재라도 내가 어떤 기술 체계를 이제 뭐 한 10년이든 15년이든 수련했든지 간에
내가 내 제자들 놓고 가르치면서 스파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해 간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진짜. 그는 깊이라는 거 이제 배워보면 알아요. 저는 저한테 칼리 배우러 온 그 칼리 유단자들이요. 칼리 경력상 복국 놓고 보면 저보다 많았어요. 오히려. 많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검도 지도자로 오래 생활하다가 칼리 그 지도자 교육을 받고 실제로 칼리를 이제 독학한 기간까지 치면 아주 오래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정식 지도자 과정 이수해가지고 제가 칼리를 체계적으로 이제 수련한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 저한테 배우러 온 칼리 유도자분들에 비하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올 때는 칼리라는 기술 자체를 배우러 왔다기보다는 무기술 스파링에 있어서의 어떤 체계적인 노하우, 그 다음에 공방의 이치를 배우러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칼리 이전에 무술 경력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으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오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타 무술에서 거의 6, 7단 분들도 계셨어요. 6, 7단 그 이상. 네. 제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저보다 연배도 높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로 오는 건 제 칼리 경력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저 칼리 경력 안 길어요. 그죠? 알죠? 전 다 오픈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무술가로서의 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참고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 지인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대한검도의 검도나 펜싱을 오랫동안 하셔서 칼리 지도자로 온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그냥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도자로 활동한 분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고 대신에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 쿠도 이렇게 그러한 스파링 중심의 맨손 무술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은 제가 알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리스트 좀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이나 도시별로 이제 그 위치를 알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그냥 일반인 분들이에요. 그냥 나 무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어떤 무기술에 대해서 좀 수련하고 싶어. 그러면 집 근처 칼리 도장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검도, 무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싶다면 검도, 펜싱, 그 다음에 크라브마가도 좋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KKM 이런 데 보면 그 나이프 스파링 제대로 그 수련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일단.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 기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물어봐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방면으로 저한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속을 옮기고, 이제 소속을 완전히 옮긴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소속이 없죠. 소속이 없고,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하는 쪽에 저를 이제 코칭해 주신 분이 국내에서 최고 제일 랭킹이 높아요. 랭커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선임 교관님이신데 이게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일반인이 아니고 공안직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쪽 유파 쪽에서 국내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 레벨이 제일 높은 분이고 이분이 그 쿠도 브라운 벨트인데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임사범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블랙 벨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근무지 때문에 직업 특성상 근무지 때문에 이제 뭔가 그렇게 돼서 브라운 벨트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쿠도 오래 수련하신 분이에요. 그분 베이스가. 그 이전에 다른 무술 경력도 오래 되셨고 이제 쿠도를 오랫동안 수련하시고 그 다음에 칼리도 그쪽 유파에서는 제일 오래 수련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코칭을 해주실 때 보면 이래요. 딱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보면 그래서 이제 해당 유파의 기술만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딱 얘기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그 경계를 약간 넘어가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도 무술가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무기술 수련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분도 이제 존중이 있으니까 그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제 생각엔 요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련하신 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대한
근데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 연수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만난 분들 보면 아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코칭해 주신 분처럼 제대로 수련이 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볼 땐 자기들은 지도자라고 하는데 거의 무술 매니아에 가까운 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막 칼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칼리의 전반적인. 그 해당 유파의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칼리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술가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저한테 가르치려고 한 분도 있었어요. 단일 무술 경력을 보면 제 제자의 제자뻘도 안 되는 분인데, 뭐 무술가란 이래야 돼요. 무술가란 저래야 돼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칼리, 칼리 지도자에 대한 뭐 이전에 했던 분들에 대한 뭐 이래야 돼요. 뭐 이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대단히 신뢰되는 거잖아요. 그건 저한테 대단히 신뢰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의 자기가 배운 칼리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생하고 저하고는 무술 지도자로서 경력을 놓고 보자면 무술가로서의 경력이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저가 더 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제가 마치 선생을 존중하듯이 해야 되냐고. 그냥 남인데. 맞잖아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 나는 무술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나하고 별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한 15년 차 무술가가 나한테 다 레스펙트 해야 돼.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존중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근데 서로 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아까 그쪽 유파에 저를 코칭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선생님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일반 수련생이 아니고 지도자 과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무술 경력이 아주 오래돼 있기 때문에 코칭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매너 있게 진행하신 거예요. 그게 상호 존중이죠. 근데 진짜 막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술가도 아니야. 무술 매니아인데 막 무술은 이래요 저래요, 칼리는 이거예요 저거예요, 뭐 칼리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무술가의 마음가짐이 이래야 돼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많았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일반인 분들도 사실은 제가 집 근처가 제일 좋다고는 했지만 조금 위험성은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 근처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건, 일단 일반인들은 무술 수련 자체를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술 매니아가 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 칼리든 칼리가 아니든지 간에 무술체육관 뭐 한 1년 아니면 3년 정도 배우고는 선생한테 배울 게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는 자기가 해외 직접 뭔가 연결해서 뭔가 내가 독학을 해서 수련을 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해외 마스터한테 가서 단기 집체식으로 좀 배우면 나도 지도자 과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겪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술가로서의 전체 경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딱 보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본적인 기검칠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딱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리로 예를 들게요. 제가 특정 유파를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칼리를 계속 무술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라탄 스틱이라고 놓고 봤을 때 라탄 스틱하고 호흡하고 발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의지,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지점에 제대로 공격을 하고 있느냐, 그 의지라는 요소까지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기검체 일치인데, 그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선생님한테서 10년 이상 배우시면서 계속 잔소리 들으면서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죠. 제가 둔해서 저는 한 10년 정도 걸린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조금 배우고는 자기가 어디 나가가지고 전체 무술 경력은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마스터한테 조금 뭐 보여주기 식으로 뭐 단기 집체 좀 하고 와서 내가 지도자 활동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에 보면 이제 독학이에요, 독학. 기검칠치가 안 돼 있어요, 기검칠치가. 흐름이 탁탁탁 끊어져요. 코어를 중심축으로 놓고 보자면 발, 손발이 따로 놀거나 아니면 의지와 내가 배려고 하는 의지와 실제로 배는 모션이 일치하지 않거나. 우리가
칼리 놓고 봅시다. 칼리의 복잡하고 현란한 기술들은 영화 배우들처럼 한 3개월만 집중적으로 계속 연습시키면 다 돼요. 아주 화려하고 빠르게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스파링상 해보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한 3, 4년씩 하다가 와가지고는 저한테 첫마디가 뭐냐면, 와, 영상에서 보던 시연은 금방 따라했는데 스파링은 제가 스파링 쪽에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스파링 해보니까 결국 그거 안 되던데요, 이래요. 네. 무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칼리를 예로 들어드린 거지 칼리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어느 정도 좀 공인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저처럼 무소속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협회가 좀 공신력이 있는 협회에 이제 소속된 체육관들, 그런 데는 괜찮죠. 저는 요즘에, 저는 검도 출신이지만 주짓수를 추천을 많이 해요. 유도랑. 왜 그러냐면, 이게 무술을 오랫동안 수련하면 그 인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거를 아주 체계화시켜서 그 다음에 일반인이 스파링 경험치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가만히 보면 주짓수하고 유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칼리 지도자 추천할 때 그 경력은 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레슬링이나 뭐 유도는 예전에 잠깐 해봤고, 주짓수도 이제 맛보기를 한번 어떻게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타격의 공방 이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붙어서 하는 유술이니까, 그라운드니까 타격에 있어서의 공방의 이치랑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아까 뺀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일반인 분들한테 무술을 처음 접할 때 추천하는 건 사실은 주짓수랑 유도예요. 주짓수, 유도. 그 다음 킥복싱도 아주 좋아요. 복싱도 너무 좋고, 네. 코도도 좋고, 네. 극진가래도 좋고, 태권도도 좋아요. 태권도도 사실은 이제 태권도 수련 체계가 문제인 거지, 태권도의 기술의 거의 한 60, 70은 손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는 우리 현직자 중에 한 명은 태권도 2부 선수 출신인데도 필드에서 날아다녀요, 이 친구. 그러니까 태권도가 실전성이 없다는 건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친구는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뭐든지 좋아요. 공신력 있는 무술단체. 그래서 얘가 예전에 공인단증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진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특이한 무슨 검술 단체예요. 검술 단체인데 막 이제 막 만들어졌어.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무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스파링 경험치가 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검도의 검도 같은 경우에는 스파링 중심의 검도 수련 체계로 몇백 년이 지속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50년 수련한 사람이 그 밑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한 20년, 25년 차 저 정도 되는 사범들을 매일같이 때리면서 스파링 능력치가 계속 전수가 되는 거고, 제가 또 가르친 사범님들, 그 다음 그 밑에 또 제자분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공인단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 그 무술이 상대적으로 특출나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공인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수련 체계가 검증되어 있고 서로 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곳. 이제 그게 그 무술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공인. 그래서 그러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인이 된 그런 무술은 다 좋으니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촬영했는데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제 성격상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딱 직접적으로 탁탁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괜히 또 칼리 지도자분들 피해 볼까봐,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데,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제 기준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그런 기준점이니까 그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일반인 분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혹시 칼리 그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답답했던 거, 저는 사실은 이제 칼리가 본업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공안직 현직자분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뭔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로서 뭔가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놓은 지 오래됐어요. 예. 실제로. 제 검도 동기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 들고 서로 치고받는 거를 한 20년 가까이 해보세요. 별로 별 생각 없어요. 맞으니까 온몸에 골병 들 것 같고, 그냥 진짜 태극권 같은 거 있죠. 이제 진짜 심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혼자서 개인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요, 오히려. 아니면 쇠질. 요즘에 쇠질에 빠졌는데, 근데 제가 칼리 시작한 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제 가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 공안지 계통 있는 분들한테 좀 편하고 쉽게 뭔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 제 공방의 이치를 좀 더 담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해보니 독학할 때와는 다르게 제가 지도자 과정 이수 해보니, 너무 이제 이게 레고처럼 매우 창의적이고, 확장력이 아주 좋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라우마가도 개인적으로 수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슬링도 이제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또 나중에 갈 거고요. 주짓수도 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 딸아이하고 제 아내랑 같이 주짓수를 해보는 게 전 목표예요. 여자들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도도 제가 저희 클럽에 유도 사범님 초빙해서 그분 제가 칼리 가르쳐 드리면서 유도도 제가 그분한테 배울 거거든요. 예전에 배웠긴 했지만 너무 오래 전이라서 유도 수련도 같이 해요. 저는 그렇게 다채롭게 해요. 제 무술 경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술 수련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은 그 기준점에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라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공인된 어느 단체라면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칼리 놓고 보면 제 예전에 지도자 과정 이수했던 대한아르린스 연맹이라고 있어요. 거기 대표님도 칼리 경력 아주 오래됐고, 그 다음에 거기 특히 체육관 운영하시는 그 지도자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뭐 복싱, 킥복싱, 뭐 종합격투기, 뭐 주짓수, 유도 이런 경력이 뭐 한 10년, 15년, 뭐 2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서 대한아르니스 연맹 소속 칼리 체육관도 아주 좋아요, 일반인들한테. 예.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주신 분들 기준점에서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면 거긴 또 스파링을 전혀 안 해본 무술, 시연용 무술, 소위 말하는 그런 무술을 통해서 지도자 과정을 또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술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보완점이 필요한데 그런 보완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추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대체로 다 그런 분들이라서 거기도 아주 전 추천하고, 그 외에는 제가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맞대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분들이라면 그 전라도 광주 쪽은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분 있잖아요. 그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하고 같이 수련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 경기 쪽은 그 수련 모임이 좀 유동적인 것 같아서 제가 현직자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분들을 보니까 막 이제 근무지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 메인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서울 경기권은 일단 보류고 제가 이제 그 현직자. 제가 이제 하여튼 좀 주변 지인분들한테 그 목록을 추려달라고 해서 제 채널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동호회 말고 그냥 이제 본인 직장이 있어서 휴가 내서 이제 멀리서 오셔서 여기서 저한테 뭔가 단기 집체식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코로나가 진짜 잠잠해져서 이제 백신이 막 풀려서 좀 안정화되면 그때는 제가 다 고사했거든요. 고사했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연락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티복싱은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아직 그 보안 수정 작업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다양한 이제 코칭 사례를 통해서 그 수정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갖춰져 있어요, 더티복싱은. 진짜 지금은. 그래서 루터쌤 더티복싱 프로그램은 목표는 뭐냐면, 그 복싱이나 킥복싱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목표거든요. 아니면 뭐 거기에 관심 있는 뭐 다른 체육관 무술 관장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그거 이제 보급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또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무술 지도자분들이 또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성이 입증되고 계속 보완 발전해 가는 게 보람이기 때문에 수익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요거 보시는 무술 체육관 운영하신 관장님들 중에 루터쌤 복싱 더티 복싱 복싱 죄송합니다. 복싱 아닙니다. 저 복싱 몰라요. 루터쌤 더티 복싱, 예, 루터쌤 더티 복싱 제가 시연 영상 올려드리는 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코로나 끝나고 제가 지도자 과정 이술 이제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축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래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